다음으로 두 번째 사례입니다. 근로자 B씨는 빌딩을 관리하는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자입니다. 근로자 B씨는 하나의 빌딩을 관리하고 있다가 다른 빌딩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즉, 두 개의 빌딩을 관리하게 된 것이죠. 관리소장의 업무는 관리비의 수납, 공과금 처리, 건물의 시설 유지 보수, 그리고 가장 중요한 민원 처리 등이 있습니다. 두 개의 빌딩을 관리하면서 민원 처리 등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근로자 B씨는 이러한 관리소장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던 도중에 모처럼 고교 동창 모임으로 1박 2일 휴가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휴가 도중에 두 번째 빌딩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두 번째 빌딩에 펌프가 고장나서 물이 공급되지 않자 두 번째 빌딩에서 거주하는 거주민들의 민원 전화를 여러 차례 받게 되고요. 그날 새벽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병원에 이송되었습니다. 병원에 이송되고 보니 대동맥 박리, 뇌경색, 편마비 등의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근로자 B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발병 직전 입주민과의 통화 등 업무는 스트레스 요소로 보이기는 하나 건물관리 경력을 고려할 때 상병의 원인이 될 정도의 스트레스라고 보기는 어렵고 고용노동부 고시의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에 미달하여 B씨의 연령이나 가족력 등을 고려할 때 개인적인 요인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산재를 불승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행정소송으로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면서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근로자 B씨가 쓰러지기 7시간 전부터 빌딩 입주자들한테 민원 전화를 받기 시작했는데 당시 문제의 빌딩에 바로 갈 수 없는 2시간 30분이 소요되는 거리에 있었고 당시 빌딩의 전체 운영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당장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거기에다가 함께 여행 중인 고교 동창들의 만류로 그 장소를 벗어나기도 어려웠고 새벽에 입주민으로부터 욕설과 거센 항의를 받은 것을 인정받아 상병 발병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논란 등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의 감정인은 상병 발병 직전 근로자 B씨의 대동맥이 약해진 상태에서 이러한 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혈압을 상승시키면서 대동맥 박리를 발생시킬 수 있다라는 소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라고 본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산재로 인정되어 근로자 B씨는 산재보험법의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살펴본 사례들처럼 50대, 60대 이상 남성분들이 주로 종사하는 경비원이나 관리소장 같은 경우에 과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로가 발생을 했을 때에는 산재 신청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고민 중인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